최소한의 삼국지. 오늘 밤 함께 천천히 펼쳐볼 책은 최태성의 최소한의 삼국지입니다. 제목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최소한의 삼국지. 삼국지라는 이름은 참 큽니다. 수많은 영웅들, 끝없는 전쟁, 의리와 배신, 지혜와 욕망, 천하를 향한 야망, 그리고 끝내 흘러가 버리는 인간의 시간. 삼국지는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이상하게 지금 읽어도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옛 중국의 전쟁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원하는 사람,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 의리를 지키려는 사람, 살아남기 위해 계산하는 사람, 큰 뜻을 품었지만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 그래서 삼국지는 역사이면서 동시에 인간에 관한 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최소한의 삼국지인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방대한 이야기를 모두 읽기 전에 먼저 큰 흐름을 잡아보자는 초대. 수많은 인물과 전투에 압도되기 전에 그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천천히 짚어보자는 안내. 삼국지를 처음 만나는 사람도, 오래전에 읽다 말았던 사람도 다시 한번 이 거대한 고전의 문 앞에 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책입니다. 삼국지를 떠올리면 먼저 세 나라가 생각납니다. 위, 오,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손권의 오나라. 세 나라는 단지 지도의 이름이 아닙니다. 세 가지 방식의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조조는 냉철하고 현실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유비는 사람을 품는 힘과 명분을 보여줍니다. 손권은 기다리고 지키며 균형을 잡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갈량, 관우, 장비, 조은, 여포, 사마의 주유, 손책, 동탁, 원소. 이름만 들어도 각자의 성격과 운명이 떠오르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삼국지를 정말 오래 남게 하는 것은 누가 이겼는가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얻었는가? 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무너졌는가? 왜 어떤 선택은 승리를 만들고 어떤 선택은 몰락을 불렀는가? 왜 천하를 꿈꾸던 사람들이 끝내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했는가? 삼국지는 전쟁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화로운 날에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과 패배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은 자신이 정말 무엇을 믿는지 보여줍니다. 유비는 여러 번 실패합니다. 늘 승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떠돌고 쫓기고 의지할 곳을 찾고 다시 일어서는 인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유비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그가 사람을 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유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삼국지의 인물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비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큰 뜻을 함께 믿게 하는 힘. 너와 내가 함께 가면 언젠가 길이 열릴 것 같다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조는 다릅니다. 조는 현실을 봅니다. 감정보다 실리를 보고 명분보다 힘을 보고 기회가 오면 빠르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는 강합니다. 결단이 빠르고 사람을 쓸 줄 알고 판세를 읽는 눈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조에게는 늘 긴장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두려움도 큽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냉철한 판단은 때로 잔혹함이 되고 빠른 결단은 때로 사람의 마음을 베어냅니다. 조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능력만으로 충분한가? 실리만으로 사람을 오래 움직일 수 있는가? 천하를 얻는 힘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힘은 같은가?
손권은 또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큰 책임을 맡고 강한 세력들 사이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조조처럼 거대한 힘을 휘두르지도 않고 유비처럼 명분의 상징으로만 남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손권은 지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강동의 기반을 지키고 때로는 기다리며 균형을 잡습니다. 우리는 자주 앞으로 나아가는 힘만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대에는 지키는 힘도 필요합니다. 버티는 힘, 기다리는 힘, 당장 모든 것을 걸지 않고 긴 시간을 보는 힘. 손권은 그런 힘을 보여줍니다. 삼국지의 세계는 혼란스럽습니다. 후한 말, 질서가 무너지고 권력은 흔들리고 각지의 영웅들이 일어납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아직 오지 않은 시간.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디에서야 살아남을 것인가? 명분을 택할 것인가? 실리를 택할 것인가? 오늘의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내일의 가능성에 몸을 던질 것인가? 이 질문들은 옛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기존의 질서가 흔들릴 때, 내가 믿었던 기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새로운 선택 앞에서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올라올 때, 그때 우리는 삼국지 속 인물들처럼 자기 방식으로 답합니다. 누군가는 조조처럼 현실을 먼저 봅니다. 누군가는 유비처럼 사람과 명분을 붙잡습니다. 누군가는 손권처럼 버티며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누구도 완벽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재미있습니다. 한 명의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삶의 방식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처럼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책이 입문서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고전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분량이 많고 이름이 어렵고 사건이 복잡하고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이 납니다. 하지만 좋은 안내서는 고전의 문턱을 낮춰줍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알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큰 흐름을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핵심 인물을 알고 중요한 전투를 따라가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선택을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전은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삼국지의 중요한 전투들을 떠올려 봅니다.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 이런 전투들은 단순히 군대와 군대가 부딪힌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판단이 있고, 오만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전략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관도대전은 강한 자가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숫자가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이 많다고 반드시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판을 읽는 눈,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결단, 그리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적벽대전은 연합과 지혜의 힘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힘 앞에서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세력이 공통의 위기 앞에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세력도 전략과 타이밍을 통해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릉대전은 감정에 휩쓸린 결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분노와 슬픔은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감정이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흔들 때 그 감정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만 남지 않습니다. 삼국지는 그래서 마음의 관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부하를 통솔하기 전에 자기 욕망과 분노를 알아야 합니다. 전략을 세우기 전에 자신의 약점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뛰어난 능력도 때로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여포를 떠올려 봅니다. 여포는 강합니다. 무력으로는 누구에게도 쉽게 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강하다는 것과 단단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방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재능은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힘은 결국 어디로 향하는가? 사람은 능력만으로 오래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똑똑한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신뢰를 잃으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자기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능력은 오히려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삼국지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절제, 신뢰 판단, 사람을 대하는 태도,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 이런 것들이 오래가는 힘을 만듭니다. 제갈량은 지혜의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떠올리면 전략과 충성, 통찰과 헌신이 함께 떠오릅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지혜는 단지 머리가 좋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는 판을 봅니다. 사람을 보고 시간을 보고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봅니다. 천하 삼분지계처럼 큰 구조를 그릴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앞의 일만 보면 하루는 늘 급합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 당장 답해야 할 말, 당장 피해야 할 문제만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큰 판을 보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가진 자원은 무엇인가?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싸워야 할, 기다려야 할 일은 무엇인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어떤 싸움은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가? 삼국지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고전은 오래 살아남습니다. 고전은 정답을 외우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고전은 질문을 오래 남기는 책입니다. 최소한의 삼국지는 그 질문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삼국지를 모두 읽지 않아도 그 핵심을 통해 삶의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고전의 숲을 끝까지 걸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길을 봐야 합니다.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강이 있고, 어디서 사람들이 갈라졌고, 어디서 역사가 방향을 바꾸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첫 지도와 같습니다. 밤에 삼국지를 듣는다는 것은 조금 뜻밖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과 전략, 영웅과 몰락의 이야기는 수면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생각해 보면 삼국지는 결국 흘러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천하를 뒤흔들던 사람들도 결국 시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도, 뜨거운 야망도, 치열한 전투도 이제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걱정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도, 오늘의 실패도 시간 속에서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의 선택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됩니다. 삼국지의 인물들은 모두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천하, 명예, 복수, 의리, 생존, 가문, 인정, 안정.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에 따라 그들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삶은 남의 전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모르면 순간의 감정이 내 결정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우리에게 욕망을 묻게 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원하는 것은 정말 나의 것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아름답게 남는 것 중 하나는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도원결이라는 상징이 그렇습니다. 함께 뜻을 세우고 서로를 믿고 어려운 시간을 건너는 관계. 물론 실제 삶에서 모든 관계가 그렇게 낭만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해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각자의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뜻을 나눌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길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어 다시 일어납니다. 삼국지는 사람을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뛰어난 전략도 사람이 없으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큰 뜻도 함께 믿어줄 사람이 없으면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리더십은 결국 사람에 관한 일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리고 사람을 도구로만 쓰지 않고 함께 길을 걷는 존재로 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삼국지 속 리더들은 모두 다르게 사람을 대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품고, 어떤 이는 사람을 계산하고, 어떤 이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사람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성과를 위해 사람을 소모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삼국지는 고전이지만 그 안의 사람 문제는 여전히 현재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완전히 평화로운 곳은 아닙니다. 전쟁터는 아니어도 경쟁과 갈등은 있습니다. 회사 안에도 권력 관계가 있고, 조직 안에도 이해관계가 있으며, 가족 안에도 말하지 못한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나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 뜻을 세우고, 타인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지금도 읽힙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특정 시대의 옷을 입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두려움, 욕망, 의리, 질투, 분노, 충성, 지혜, 오만, 기다림, 후회. 이 감정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국지를 읽으며 옛사람들을 보는 동시에 자신을 봅니다. 내 안의 조조를 봅니다. 현실을 빠르게 계산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나. 내 안의 유비를 봅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명분을 붙잡고 때로는 너무 오래 망설이는 나. 내 안의 손권을 봅니다. 기다리며 지키고 확실하지 않은 길 앞에서 신중해지는 나. 내 안의 여포를 봅니다. 능력은 있지만 감정과 욕망 앞에서 흔들리는 나. 내 안의 제갈량을 봅니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싶고 삶의 큰 판을 이해하고 싶은 나. 이렇게 고전은 우리 안에 여러 얼굴을 비춥니다. 그래서 읽는 시기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유비의 꿈이 보이고 어느 시기에는 조조의 현실감이 이해되고 어느 날에는 손권의 기다림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전은 변하지 않지만 읽는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같은 삼국지도 나이에 따라, 경험에 따라, 상처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오늘 밤 최소한의 삼국지를 떠올리며 우리는 고전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전투의 순서를 완벽히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 속에서 나의 질문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실리를 선택할 때 무엇을 잃고 있는가? 나는 명분을 말하면서 혹시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감정이 올라올 때 큰 선택을 해버리지는 않는가? 나는 내 삶의 큰 판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 남아도 오늘의 독서는 충분합니다. 삼국지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이야기도 결국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욕심 하나, 작은 배신 하나, 작은 결단 하나, 작은 만남 하나.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역사의 흐름을 만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방향을 만듭니다.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할지, 무엇을 참을지,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내려놓을지, 어떤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지, 이 작은 선택들이 나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최소한의 삼국지는 삼국지를 쉽게 이해하게 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고전의 지혜는 지금의 삶을 더 깊게 보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하를 다투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작은 천하는 있습니다. 내 마음의 천하, 내 가정의 천하, 내 일의 천하, 내 관계의 천하,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의 천하. 그 작은 천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질문이 오늘 밤 조용히 남습니다. 조조처럼 냉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유비처럼 사람을 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송권처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갈량처럼 한 걸음 물러나 큰 판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포처럼 능력만 믿고 흔들리는 자신을 경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삼국지는 우리에게 어느 한 인물만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한 가지 전략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밀고 나가야 하고, 어떤 날은 멈추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붙잡아야 하고, 어떤 관계는 놓아야 합니다. 어떤 싸움은 피해야 하고, 어떤 싸움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떤 말은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을 기르는 것이 삶의 공부입니다. 고전은 그 공부를 도와줍니다. 삼국지 속 인물들은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선택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성급하지 말라고,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능력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큰 뜻을 품되 현실을 보라고, 현실을 보되 명분과 신뢰를 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 앞에서 겸손하라고. 천하를 꿈꾸던 사람들도 결국 역사의 강물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는 승리와 실패에 너무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의 자리에서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최태성의 최소한의 삼국지였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의 전쟁 같았던 순간들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겨야 한다는 마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도, 무언가를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긴장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우리의 하루도 하나의 장면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봅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 것인가?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밤은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 전쟁도 이제 잠시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삼국지. 오늘 밤 함께 천천히 펼쳐볼 책은 최태성의 최소한의 삼국지입니다. 제목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최소한의 삼국지. 삼국지라는 이름은 참 큽니다. 수많은 영웅들, 끝없는 전쟁,
의리와 배신, 지혜와 욕망, 천하를 향한 야망, 그리고 끝내 흘러가 버리는 인간의 시간. 삼국지는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이상하게 지금 읽어도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옛 중국의 전쟁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원하는 사람,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 의리를 지키려는 사람, 살아남기 위해 계산하는 사람, 큰 뜻을 품었지만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 그래서 삼국지는 역사이면서 동시에 인간에 관한 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최소한의 삼국지인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방대한 이야기를 모두 읽기 전에 먼저 큰 흐름을 잡아보자는 초대. 수많은 인물과 전투에 압도되기 전에 그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천천히 짚어보자는 안내. 삼국지를 처음 만나는 사람도, 오래전에 읽다 말았던 사람도 다시 한번 이 거대한 고전의 문 앞에 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책입니다. 삼국지를 떠올리면 먼저 세 나라가 생각납니다. 위, 오,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손권의 오나라. 세 나라는 단지 지도의 이름이 아닙니다. 세 가지 방식의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조조는 냉철하고 현실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유비는 사람을 품는 힘과 명분을 보여줍니다. 손권은 기다리고 지키며 균형을 잡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갈량, 관우, 장비, 조은, 여포, 사마의, 주유, 손책, 동탁, 원소. 이름만 들어도 각자의 성격과 운명이 떠오르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삼국지를 정말 오래 남게 하는 것은 누가 이겼는가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얻었는가? 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무너졌는가? 왜 어떤 선택은 승리를 만들고 어떤 선택은 몰락을 불렀는가? 왜 천하를 꿈꾸던 사람들이 끝내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했는가? 삼국지는 전쟁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화로운 날에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과 패배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은 자신이 정말 무엇을 믿는지 보여줍니다. 유비는 여러 번 실패합니다. 늘 승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떠돌고 쫓기고 의지할 곳을 찾고 다시 일어서는 인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유비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그가 사람을 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유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삼국지의 인물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비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큰 뜻을 함께 믿게 하는 힘. 너와 내가 함께 가면 언젠가 길이 열릴 것 같다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조는 다릅니다. 조는 현실을 봅니다. 감정보다 실리를 보고 명분보다 힘을 보고 기회가 오면 빠르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눈 강합니다. 결단이 빠르고 사람을 쓸 줄 알고 판세를 읽는 눈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조에게는 늘 긴장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두려움도 큽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냉철한 판단은 때로 잔혹함이 되고 빠른 결단은 때로 사람의 마음을 베어냅니다. 조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능력만으로 충분한가? 실리만으로 사람을 오래 움직일 수 있는가? 천하를 얻는 힘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힘은 같은가? 손권은 또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큰 책임을 맡고 강한 세력들 사이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조조처럼 거대한 힘을 휘두르지도 않고 유비처럼 명분의 상징으로만 남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손권은 지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강동의 기반을 지키고 때로는 기다리며 균형을 잡습니다. 우리는 자주 앞으로 나아가는 힘만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대에는 지키는 힘도 필요합니다. 버티는 힘, 기다리는 힘, 당장 모든 것을 걸지 않고 긴 시간을 보는 힘. 손권은 그런 힘을 보여줍니다. 삼국지의 세계는 혼란스럽습니다. 후한 말, 질서가 무너지고 권력은 흔들리고 각지의 영웅들이 일어납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아직 오지 않은 시간.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디에서야 살아남을 것인가? 명분을 택할 것인가? 실리를 택할 것인가? 오늘의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내일의 가능성에 몸을 던질 것인가? 이 질문들은 옛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기존의 질서가 흔들릴 때, 내가 믿었던 기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새로운 선택 앞에서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올라올 때, 그때 우리는 삼국지 속 인물들처럼 자기 방식으로 답합니다. 누군가는 조조처럼 현실을 먼저 봅니다. 누군가는 유비처럼 사람과 명분을 붙잡습니다. 누군가는 손권처럼 버티며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누구도 완벽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재미있습니다. 한 명의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삶의 방식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처럼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책이 입문서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고전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분량이 많고 이름이 어렵고 사건이 복잡하고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이 납니다. 하지만 좋은 안내서는 고전의 문턱을 낮춰줍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알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큰 흐름을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핵심 인물을 알고 중요한 전투를 따라가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선택을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전은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삼국지의 중요한 전투들을 떠올려 봅니다.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 이런 전투들은 단순히 군대와 군대가 부딪힌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판단이 있고, 오만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전략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관도대전은 강한 자가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숫자가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이 많다고 반드시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판을 읽는 눈,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결단, 그리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적벽대전은 연합과 지혜의 힘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힘 앞에서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세력이 공통의 위기 앞에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세력도 전략과 타이밍을 통해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릉대전은 감정에 휩쓸린 결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분노와 슬픔은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감정이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흔들 때 그 감정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만 남지 않습니다. 삼국지는 그래서 마음의 관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부하를 통솔하기 전에 자기 욕망과 분노를 알아야 합니다. 전략을 세우기 전에 자신의 약점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뛰어난 능력도 때로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여포를 떠올려 봅니다. 여포는 강합니다. 무력으로는 누구에게도 쉽게 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강하다는 것과 단단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방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재능은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힘은 결국 어디로 향하는가? 사람은 능력만으로 오래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똑똑한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신뢰를 잃으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자기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능력은 오히려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삼국지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절제, 신뢰 판단, 사람을 대하는 태도,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 이런 것들이 오래가는 힘을 만듭니다. 제갈량은 지혜의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떠올리면 전략과 충성, 통찰과 헌신이 함께 떠오릅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지혜는 단지 머리가 좋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는 판을 봅니다. 사람을 보고 시간을 보고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봅니다. 천하 삼분지계처럼 큰 구조를 그릴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앞의 일만 보면 하루는 늘 급합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 당장 답해야 할 말, 당장 피해야 할 문제만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큰 판을 보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가진 자원은 무엇인가?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싸워야 할, 기다려야 할 일은 무엇인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어떤 싸움은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가? 삼국지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고전은 오래 살아남습니다. 고전은 정답을 외우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고전은 질문을 오래 남기는 책입니다. 최소한의 삼국지는 그 질문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삼국지를 모두 읽지 않아도 그 핵심을 통해 삶의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고전의 숲을 끝까지 걸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길을 봐야 합니다.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강이 있고, 어디서 사람들이 갈라졌고, 어디서 역사가 방향을 바꾸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첫 지도와 같습니다. 밤에 삼국지를 듣는다는 것은 조금 뜻밖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과 전략, 영웅과 몰락의 이야기는 수면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생각해 보면 삼국지는 결국 흘러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천하를 뒤흔들던 사람들도 결국 시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도, 뜨거운 야망도, 치열한 전투도 이제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걱정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도, 오늘의 실패도 시간 속에서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의 선택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됩니다. 삼국지의 인물들은 모두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천하, 명예, 복수, 의리, 생존, 가문, 인정, 안정.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에 따라 그들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삶은 남의 전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모르면 순간의 감정이 내 결정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우리에게 욕망을 묻게 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원하는 것은 정말 나의 것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아름답게 남는 것 중 하나는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도원결이라는 상징이 그렇습니다. 함께 뜻을 세우고 서로를 믿고 어려운 시간을 건너는 관계. 물론 실제 삶에서 모든 관계가 그렇게 낭만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해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각자의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뜻을 나눌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길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어 다시 일어납니다. 삼국지는 사람을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뛰어난 전략도 사람이 없으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큰 뜻도 함께 믿어줄 사람이 없으면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리더십은 결국 사람에 관한 일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리고 사람을 도구로만 쓰지 않고 함께 길을 걷는 존재로 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삼국지 속 리더들은 모두 다르게 사람을 대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품고, 어떤 이는 사람을 계산하고, 어떤 이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사람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성과를 위해 사람을 소모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삼국지는 고전이지만 그 안의 사람 문제는 여전히 현재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완전히 평화로운 곳은 아닙니다. 전쟁터는 아니어도 경쟁과 갈등은 있습니다. 회사 안에도 권력 관계가 있고, 조직 안에도 이해관계가 있으며, 가족 안에도 말하지 못한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나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 뜻을 세우고, 타인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지금도 읽힙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특정 시대의 옷을 입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두려움, 욕망, 의리, 질투, 분노, 충성, 지혜, 오만, 기다림, 후회. 이 감정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국지를 읽으며 옛사람들을 보는 동시에 자신을 봅니다. 내 안의 조조를 봅니다. 현실을 빠르게 계산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나. 내 안의 유비를 봅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명분을 붙잡고 때로는 너무 오래 망설이는 나. 내 안의 손권을 봅니다. 기다리며 지키고 확실하지 않은 길 앞에서 신중해지는 나. 내 안의 여포를 봅니다. 능력은 있지만 감정과 욕망 앞에서 흔들리는 나. 내 안의 제갈량을 봅니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싶고 삶의 큰 판을 이해하고 싶은 나. 이렇게 고전은 우리 안에 여러 얼굴을 비춥니다. 그래서 읽는 시기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유비의 꿈이 보이고 어느 시기에는 조조의 현실감이 이해되고 어느 날에는 손권의 기다림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전은 변하지 않지만 읽는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같은 삼국지도 나이에 따라, 경험에 따라, 상처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오늘 밤 최소한의 삼국지를 떠올리며 우리는 고전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전투의 순서를 완벽히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 속에서 나의 질문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진리를 선택할 때 무엇을 잃고 있는가? 나는 명분을 말하면서 혹시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감정이 올라올 때 큰 선택을 해버리지는 않는가? 나는 내 삶의 큰 판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 남아도 오늘의 독서는 충분합니다. 삼국지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이야기도 결국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욕심 하나, 작은 배신 하나, 작은 결단 하나, 작은 만남 하나.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역사의 흐름을 만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방향을 만듭니다.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할지, 무엇을 참을지,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내려놓을지, 어떤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지, 이 작은 선택들이 나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최소한의 삼국지는 삼국지를 쉽게 이해하게 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고전의 지혜는 지금의 삶을 더 깊게 보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하를 다투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작은 천하는 있습니다. 내 마음의 천하, 내 가정의 천하, 내 일의 천하, 내 관계의 천하,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의 천하. 그 작은 천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질문이 오늘 밤 조용히 남습니다. 조조처럼 냉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유비처럼 사람을 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송권처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갈량처럼 한 걸음 물러나 큰 판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포처럼 능력만 믿고 흔들리는 자신을 경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삼국지는 우리에게 어느 한 인물만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한 가지 전략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밀고 나가야 하고, 어떤 날은 멈추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붙잡아야 하고, 어떤 관계는 놓아야 합니다. 어떤 싸움은 피해야 하고, 어떤 싸움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떤 말은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을 기르는 것이 삶의 공부입니다. 고전은 그 공부를 도와줍니다. 삼국지 속 인물들은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선택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성급하지 말라고,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능력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큰 뜻을 품되 현실을 보라고, 현실을 보되 명분과 신뢰를 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 앞에서 겸손하라고. 천하를 꿈꾸던 사람들도 결국 역사의 강물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는 승리와 실패에 너무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의 자리에서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최태성의 최소한의 삼국지였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의 전쟁 같았던 순간들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겨야 한다는 마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도, 무언가를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긴장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우리의 하루도 하나의 장면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봅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 것인가?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밤은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 전쟁도 이제 잠시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삼국지. 오늘 밤 함께 천천히 펼쳐볼 책은 최태성의 최소한의 삼국지입니다. 제목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최소한의 삼국지. 삼국지라는 이름은 참 큽니다. 수많은 영웅들, 끝없는 전쟁, 의리와 배신, 지혜와 욕망, 천하를 향한 야망, 그리고 끝내 흘러가 버리는 인간의 시간. 삼국지는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이상하게 지금 읽어도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옛 중국의 전쟁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원하는 사람,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 의리를 지키려는 사람, 살아남기 위해 계산하는 사람, 큰 뜻을 품었지만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 그래서 삼국지는 역사이면서 동시에 인간에 관한 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최소한의 삼국지인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방대한 이야기를 모두 읽기 전에 먼저 큰 흐름을 잡아보자는 초대. 수많은 인물과 전투에 압도되기 전에 그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천천히 짚어보자는 안내. 삼국지를 처음 만나는 사람도, 오래전에 읽다 말았던 사람도 다시 한번 이 거대한 고전의 문 앞에 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책입니다. 삼국지를 떠올리면 먼저 세 나라가 생각납니다. 위, 오,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손권의 오나라. 세 나라는 단지 지도의 이름이 아닙니다. 세 가지 방식의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조조는 냉철하고 현실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유비는 사람을 품는 힘과 명분을 보여줍니다. 손권은 기다리고 지키며 균형을 잡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갈량, 관우, 장비, 조은, 여포, 사마의 주유, 손책, 동탁, 원소. 이름만 들어도 각자의 성격과 운명이 떠오르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삼국지를 정말 오래 남게 하는 것은 누가 이겼는가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얻었는가? 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무너졌는가? 왜 어떤 선택은 승리를 만들고 어떤 선택은 몰락을 불렀는가? 왜 천하를 꿈꾸던 사람들이 끝내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했는가? 삼국지는 전쟁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화로운 날에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과 패배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은 자신이 정말 무엇을 믿는지 보여줍니다. 유비는 여러 번 실패합니다. 늘 승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떠돌고 쫓기고 의지할 곳을 찾고 다시 일어서는 인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유비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그가 사람을 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유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삼국지의 인물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비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큰 뜻을 함께 믿게 하는 힘. 너와 내가 함께 가면 언젠가 길이 열릴 것 같다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조는 다릅니다. 조는 현실을 봅니다. 감정보다 실리를 보고 명분보다 힘을 보고 기회가 오면 빠르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눈 강합니다. 결단이 빠르고 사람을 쓸 줄 알고 판세를 읽는 눈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조에게는 늘 긴장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두려움도 큽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냉철한 판단은 때로 잔혹함이 되고 빠른 결단은 때로 사람의 마음을 베어냅니다. 조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능력만으로 충분한가? 실리만으로 사람을 오래 움직일 수 있는가? 천하를 얻는 힘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힘은 같은가? 손권은 또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큰 책임을 맡고 강한 세력들 사이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조조처럼 거대한 힘을 휘두르지도 않고 유비처럼 명분의 상징으로만 남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손권은 지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강동의 기반을 지키고 때로는 기다리며 균형을 잡습니다. 우리는 자주 앞으로 나아가는 힘만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대에는 지키는 힘도 필요합니다. 버티는 힘, 기다리는 힘, 당장 모든 것을 걸지 않고 긴 시간을 보는 힘. 손권은 그런 힘을 보여줍니다.
삼국지의 세계는 혼란스럽습니다. 후한 말, 질서가 무너지고 권력은 흔들리고 각지의 영웅들이 일어납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아직 오지 않은 시간.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디에서야 살아남을 것인가? 명분을 택할 것인가? 실리를 택할 것인가? 오늘의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내일의 가능성에 몸을 던질 것인가? 이 질문들은 옛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기존의 질서가 흔들릴 때, 내가 믿었던 기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새로운 선택 앞에서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올라올 때, 그때 우리는 삼국지 속 인물들처럼 자기 방식으로 답합니다. 누군가는 조조처럼 현실을 먼저 봅니다. 누군가는 유비처럼 사람과 명분을 붙잡습니다. 누군가는 손권처럼 버티며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누구도 완벽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재미있습니다. 한 명의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삶의 방식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처럼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책이 입문서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고전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분량이 많고 이름이 어렵고 사건이 복잡하고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이 납니다. 하지만 좋은 안내서는 고전의 문턱을 낮춰줍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알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큰 흐름을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핵심 인물을 알고 중요한 전투를 따라가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선택을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전은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삼국지의 중요한 전투들을 떠올려 봅니다.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 이런 전투들은 단순히 군대와 군대가 부딪힌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판단이 있고, 오만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전략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관도대전은 강한 자가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숫자가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이 많다고 반드시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판을 읽는 눈,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결단, 그리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적벽대전은 연합과 지혜의 힘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힘 앞에서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세력이 공통의 위기 앞에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세력도 전략과 타이밍을 통해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릉대전은 감정에 휩쓸린 결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분노와 슬픔은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감정이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흔들 때 그 감정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만 남지 않습니다. 삼국지는 그래서 마음의 관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부하를 통솔하기 전에 자기 욕망과 분노를 알아야 합니다. 전략을 세우기 전에 자신의 약점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뛰어난 능력도 때로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여포를 떠올려 봅니다. 여포는 강합니다. 무력으로는 누구에게도 쉽게 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강하다는 것과 단단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방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재능은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힘은 결국 어디로 향하는가? 사람은 능력만으로 오래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똑똑한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신뢰를 잃으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자기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능력은 오히려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삼국지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절제, 신뢰 판단, 사람을 대하는 태도,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 이런 것들이 오래가는 힘을 만듭니다. 제갈량은 지혜의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떠올리면 전략과 충성, 통찰과 헌신이 함께 떠오릅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지혜는 단지 머리가 좋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는 판을 봅니다. 사람을 보고 시간을 보고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봅니다. 천하 삼분지계처럼 큰 구조를 그릴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앞의 일만 보면 하루는 늘 급합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 당장 답해야 할 말, 당장 피해야 할 문제만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큰 판을 보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가진 자원은 무엇인가?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싸워야 할, 기다려야 할 일은 무엇인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어떤 싸움은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가? 삼국지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고전은 오래 살아남습니다. 고전은 정답을 외우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고전은 질문을 오래 남기는 책입니다. 최소한의 삼국지는 그 질문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삼국지를 모두 읽지 않아도 그 핵심을 통해 삶의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고전의 숲을 끝까지 걸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길을 봐야 합니다.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강이 있고, 어디서 사람들이 갈라졌고, 어디서 역사가 방향을 바꾸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첫 지도와 같습니다. 밤에 삼국지를 듣는다는 것은 조금 뜻밖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과 전략, 영웅과 몰락의 이야기는 수면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생각해 보면 삼국지는 결국 흘러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천하를 뒤흔들던 사람들도 결국 시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도, 뜨거운 야망도, 치열한 전투도 이제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걱정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도, 오늘의 실패도 시간 속에서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의 선택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됩니다. 삼국지의 인물들은 모두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천하, 명예, 복수, 의리, 생존, 가문, 인정, 안정.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에 따라 그들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삶은 남의 전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모르면 순간의 감정이 내 결정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우리에게 욕망을 묻게 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원하는 것은 정말 나의 것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아름답게 남는 것 중 하나는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도원결이라는 상징이 그렇습니다. 함께 뜻을 세우고 서로를 믿고 어려운 시간을 건너는 관계. 물론 실제 삶에서 모든 관계가 그렇게 낭만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해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각자의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뜻을 나눌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길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어 다시 일어납니다. 삼국지는 사람을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뛰어난 전략도 사람이 없으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큰 뜻도 함께 믿어줄 사람이 없으면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리더십은 결국 사람에 관한 일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리고 사람을 도구로만 쓰지 않고 함께 길을 걷는 존재로 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삼국지 속 리더들은 모두 다르게 사람을 대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품고, 어떤 이는 사람을 계산하고, 어떤 이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사람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성과를 위해 사람을 소모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삼국지는 고전이지만 그 안의 사람 문제는 여전히 현재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완전히 평화로운 곳은 아닙니다. 전쟁터는 아니어도 경쟁과 갈등은 있습니다. 회사 안에도 권력 관계가 있고, 조직 안에도 이해관계가 있으며, 가족 안에도 말하지 못한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나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 뜻을 세우고, 타인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지금도 읽힙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특정 시대의 옷을 입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두려움, 욕망, 의리, 질투, 분노, 충성, 지혜, 오만, 기다림, 후회. 이 감정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국지를 읽으며 옛사람들을 보는 동시에 자신을 봅니다. 내 안의 조조를 봅니다. 현실을 빠르게 계산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나. 내 안의 유비를 봅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명분을 붙잡고 때로는 너무 오래 망설이는 나. 내 안의 손권을 봅니다. 기다리며 지키고 확실하지 않은 길 앞에서 신중해지는 나. 내 안의 여포를 봅니다. 능력은 있지만 감정과 욕망 앞에서 흔들리는 나. 내 안의 제갈량을 봅니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싶고 삶의 큰 판을 이해하고 싶은 나. 이렇게 고전은 우리 안에 여러 얼굴을 비춥니다. 그래서 읽는 시기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유비의 꿈이 보이고 어느 시기에는 조조의 현실감이 이해되고 어느 날에는 손권의 기다림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전은 변하지 않지만 읽는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같은 삼국지도 나이에 따라, 경험에 따라, 상처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오늘 밤 최소한의 삼국지를 떠올리며 우리는 고전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전투의 순서를 완벽히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 속에서 나의 질문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진리를 선택할 때 무엇을 잃고 있는가? 나는 명분을 말하면서 혹시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감정이 올라올 때 큰 선택을 해버리지는 않는가? 나는 내 삶의 큰 판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 남아도 오늘의 독서는 충분합니다. 삼국지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이야기도 결국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욕심 하나, 작은 배신 하나, 작은 결단 하나, 작은 만남 하나.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역사의 흐름을 만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방향을 만듭니다.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할지,
무엇을 참을지,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내려놓을지, 어떤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지. 이 작은 선택들이 나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최소한의 삼국지는 삼국지를 쉽게 이해하게 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고전의 지혜는 지금의 삶을 더 깊게 보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하를 다투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작은 천하는 있습니다. 내 마음의 천하, 내 가정의 천하, 내 일의 천하, 내 관계의 천하,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의 천하. 그 작은 천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질문이 오늘 밤 조용히 남습니다. 조조처럼 냉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유비처럼 사람을 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송권처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갈량처럼 한 걸음 물러나 큰 판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포처럼 능력만 믿고 흔들리는 자신을 경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삼국지는 우리에게 어느 한 인물만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한 가지 전략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밀고 나가야 하고, 어떤 날은 멈추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붙잡아야 하고, 어떤 관계는 놓아야 합니다. 어떤 싸움은 피해야 하고, 어떤 싸움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떤 말은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을 기르는 것이 삶의 공부입니다. 고전은 그 공부를 도와줍니다. 삼국지 속 인물들은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선택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성급하지 말라고,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능력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큰 뜻을 품되 현실을 보라고, 현실을 보되 명분과 신뢰를 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 앞에서 겸손하라고. 천하를 꿈꾸던 사람들도 결국 역사의 강물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는 승리와 실패에 너무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의 자리에서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최태성의 최소한의 삼국지였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의 전쟁 같았던 순간들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겨야 한다는 마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도, 무언가를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긴장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우리의 하루도 하나의 장면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봅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 것인가?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밤은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 전쟁도 이제 잠시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